네, 발표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귀빈들을 모시고 잠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을 비롯한 귀빈분들께서는 앞으로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토론에 앞서서 참석해주신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님께서 한 말씀, 정책관님께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정책관 김홍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연말에 주거복지 관련해서 행사를 국토부가 주거복지 한마당, 그다음에 LH가 주거복지 페스타, 그다음에 또 여기 전문가들끼리 모이는 주거복지 포럼 이렇게 따로따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좀 한 군데 모여가지고 뭔가 행사 규모나 또 관심사나 홍보나 그 정책과 그다음에 연구와 현장을 좀 연결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대전으로 이렇게 좀 큰 우산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다행히 우리 존경하는 박환영 교수님, 또 이만정 교수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뭐 아까 처음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주거복지에 관한 전달 체계와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만히 있었다 보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특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좀 더 됐는데 영국에서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귀에 잘 안 들려왔어요. 그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영어가 짧아서 이게 모르나 보다. 나중에 올 때는 영어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다시 나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다시 이제 아까 교수님이 또 이제 영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목을 딱 떠가지고 거기서 많이 듣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무슨 내용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그때 내가 영어가 짧은 게 아니라 원래 교수님들은 영어를 하나 한국어를 하나 잘 안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주거복지 하면은 공공임대주택하고 주거급여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가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이제 유럽 쪽, 주거급여는 이제 미국식 그런 어떤 주거복지 제도가 저희 한국에 와서 두 개가 이렇게 이제 교묘하게 절충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 두 개를 어떻게 조금 더 한국식에 맞게 잘 갖고 갈 것인가, 그게 이제 저희들 정책적 목표입니다. 특히 지금 주거복지는 저희가 이제 작년 올해 해가지고 물량 측면에서는 뭐 몇 년 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OECD 8%, 그러니까 물량 한 110만 호를 넘겨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는 확실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이걸 어떻게 질적으로 혁신하고 숙성시켜 나갈 것인가, 그게 이제 저희 목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질적 개선 방향은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되 물질적으로 그 주택의 성능을 좀 개선을 하고 평수도 넓히고, 그다음에 뭐 계속 평수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의 품질 개선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주택 안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어떤 물리적 품질 개선보다는 질적 개선,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오늘도 말씀했지만은 사회 서비스라든지 주거 서비스라든지 복지 서비스 이런 것까지 같이 제공하는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 정책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많은 관심이 갔거든요. 그게 바로 전달 체계고 가버넌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주거복지가 그렇게 주거복지에 살고 계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다 보니까 단순히 주택만 제공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국가 아니면 LH 이게 혼자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체, 지자체, 심지어는 민간, 그다음에 또 우리 뭐 허그 같은 공공기관, 이런 모든 주체들이 협업을 해야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또 이러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협업적인 내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 전달 체계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거복지 대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주거복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거복지 대전이라는 큰 우산 밑에는 정부, 지자체,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바로 오기 전에 주거복지센터에 현장에 계시는 어떤 현장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학계에 계시고 진짜 주거복지라든지 이 도시생 이런 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그래도 확실한 가버넌스 틀을 만들어서 좀 뭔가 어떤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이제 다양한 외국 사례를 저희 그 연구를 하는데 결국은 진짜 좋은 딱 하나의 주거복지 정책은 없더라. 다 비슷비슷 다 뭐 자기 나라의 역사, 문화, 전통 그런 거 연결선상에서 주거복지가 있는 거지 어떤 세계 표준의 주거복지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외국 사례 이런 것들은 우리들한테 한국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어떤 방향은 제시할 수 있지만은 그 방향에 가면서 우리만의 주거복지를 만드는 건 사실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거복지 대전이라는 큰 마당하에서 그다음에 정부, 지방정부, 그다음에 또 현장 전문가들, 또 우리 학계에 계신 분들 같은 어떤 협업, 가버넌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참 의미 있는 거고 내년 내후년에도 할 테니까 같이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은 좌장을 맡으신 이만형 충북대학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 이만영 교수입니다. 오늘 제70회 주거복지 포럼 우리 발표회 그리고 토론회가 이어지는데요. 마치 국제학술대회 온 기분입니다. 우리말로 했지만 외국 사례를 우리가 네 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타이머를 맞춰놓았습니다. 그래서 4분 되면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좀 마시고 가능하면 4분에서 그 사이에 좀 언제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토론의 순서는 역순으로 해도 괜찮겠죠? 우리 최병우 주거복지센터 협의회 회장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4개국 사실 이제 그 공통점이 주택 또는 이제 주거와 함께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한 이제 뭐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전달 체계 내용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이제 주택과 일자리 또는 일자리 교육이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포지션으로 있죠. 따로 이제 주택 주거는 이제 국토교통부고 사실 일자리는 또 다른 부처로 넘어가 있고 지방으로 내려가더라도 사회복지 쪽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다른 뭐 일자리 뭐 지원 이런 사업은 아마 제가 아직까지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영구임대주택 안에는 다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니까 복지관이 영구임대주택 자기 단지 안에 있는 분들하고 뭐 일자리 모임이나 훈련을 할 수는 있겠지만 프로그램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주택과 일자리 또는 일자리 교육 취업 뭐 이런 이제 그 지원 이것이 같이 매칭이 되어서 가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상당히 이제 내고 발제를 보면서 굉장히 좀 놀라운 측면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저희들은 주택하고 일자리는 사실 이제 건설 노가다 일자리 외에는 따로 이제 연계가 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이 조금 놀랐었고요. 두 번째 이렇게 이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전달 체계의 끝은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우리 국민들이라고 봤을 때 전달 체계 시작은 사실 그러면 이제 뭐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 부처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이나 부처. 근데 특히 이제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이렇게 과거 영역적 기준들이
정부 부처에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게 지방으로 내려오면 지방 정부의 전달 체계 내에서 사실 중간 전달 체계가 사실 흩어져 버리는 흐려져 버리는 특징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복센터를 운영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데를 가보면 이제 주택국이나 주택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대부분은 뭐 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뭔가 공문이 내려가면 이게 공문도조차도 잘 제대로 필요한 센터가 있는 지역에 뭐 이렇게 센터와 관련된 뭔가 이렇게 공문을 내리면 이것도 이제 제대로 잘 안 내려가고 이 일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 국토교통부를 국토부하고 교통부로 나누고 교통부는 이렇게 교통 좀 신경 쓰도록 하고 국토부 내에서도 저는 좀 이렇게 주택청이나 이렇게 좀 독립을 해서 특히 이제 그 주거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이렇게 주거복지와 관련된 뭐 이렇게 업무들 그다음 주택 공급 중에서도 임대주택과 관련된 취약 좀 업무들은 주택청 만들어서 이렇게 따로 좀 이렇게 따로 업무를 하면 오히려 전달 체계가 좀 더 좀 명확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렇게 프랑스 얘기할 때 좀 들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민간 임대주택 또는 이제 민간 임대 시장의 대부분의 주택들이 이렇게 안 좋은 주택을 굉장히 많이 임대를 내놔요. 도대체 이런 곳에 사람을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임대를 내놓는지. 그래서 아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주택 품질이 되지 않는 데에서는 임대를 못 받도록 이렇게 좀 규제도 가하고 물론 이제 그 사회주택 내에서 이겠지만 저희 나라도 일정 정도 좀 주택의 품질 기준들을 정해서 이 민간 임대 시장에 이렇게 자기 주택을 임대를 내놨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주택을 시장에 좀 내놓도록 하면 정부도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그다음 민간 시장에서 공급하는 이게 그 임대 시장에 나오는 그 주택이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으면 좀 더 양질의 주택을 굳이 이제 공공임대나 양쪽에 어디 가서 좀 찾을 수 있는 좀 이렇게 탈출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따로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해 바라고요. 다음 이어서 차선아 우리 시흥시 주거복지센터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흥시 주거복지센터의 센터장 차선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토론자로 이제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서 네트워크가 아니라 거버넌스라는 것을 주제로 그것도 한국 사례가 아니라 외국 사례를 가진 어떤 거버넌스를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라서 사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하면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네트워크가 뭐냐라고 하면 명확하게 말 못하겠고 거버넌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뛰어넘는 그리고 네트워크를 조금 더 공고하게 하면서 갈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 그러면 거버넌스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또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주제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역에서 그러면 이 거버넌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어떻게 시흥시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좀 그런 사례 중심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저는 어떤 네트워크든 거버넌스든 지역사회 안에서의 문제, 그러니까 사회 문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과 간이 함께 협치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네트워크나 거버넌스가 언제 필요할까? 우선은 하나는 행정에 어쨌든 주거복지 전달 체계가 그리고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그 정책으로서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주거복지 거버넌스 지금 추진 사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흥에도 은계지구에 영구임대 단지 안에 고령자 그 복지주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1층에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이 그 영구임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복지관으로서 노인복지관이 다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의료, 그거는 그 영구임대 주택 단지 안에 상가를 LH가 지역에 있는 의료사업에 공간을 제공해서 의료사업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센터는 신축 아파트이고 무장애 주택으로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소소하게 생활 편의시설, 주거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주거복지센터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르신들의 돌봄이나 그런 어떤 복지에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전달 체계는 있지만 그걸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거버넌스. 또 하나는 그 정책은 만들어져 있을진 모르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집단을 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 주거복지 욕구를 해소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 센터에서는 올해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 정책 간담회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쉼터에 나왔을 때 지역 안에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정책은 있지만 자기부담금 5%가 없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정책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고 홍보해주고 그분들에 대한 옹호 활동을 위한 어떤 그 주택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있고, 또 하나는 그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흥에서는 그 2017년도부터 그 아동을 위한 주거권 네트워크 연대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거는 그 정책 단위에서 소외된, 그 정책 단위가 미치지 못했던,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것에 옹호 활동을 통해서, 연대 활동을 통해서 어떤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좀 그런 것들이 이런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필요하고, 또 그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혈장 활동가들이 그런 필요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옹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현장 활동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생생한 목소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우리 정상길 경기광역 주거복지센터장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뭐 프랑스 그 주거복지 쪽 것들은 저도 예전에 책을 사서 보고, 사실 이런 해외 자료들을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 통해서 접하면서 또 많은 아이디어나 한계에 붙였던 문제들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 시간에서도 사실 주거복지 전달 체계의 간담회를 하다 왔는데, 이 임대주택 공급은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 외국 아까 보면은 뭐 프랑스는 1894년 뭐 130년 뭐 이렇게 어쨌든 근거를 찾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정말 OECD 평균까지는 접근을 해서 상당히 고도로 성장을 했는데, 그 이상을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복지나 지원 영역을 우리가 해야 되냐라는 딜레마에 부딪히는데, 현장에서 사실 보고 있는 문제는 요즘 기사에도 나는 것처럼 PC방 같은데 11,000원 정도의 일일 숙박비 때문에 고시원에도 못 들어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사실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일본에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원하는 서포트 센터들도 있고 한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 나갈 만한 어떤 근거들을 교수님들 연구 자료를 통해서 어쨌든 주거 지원 쪽 당장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내는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특히 국토부가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한 3년째 하면서 처음으로 뭔가 미국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처럼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거고,
주거복지센터도 애초에 주거취약계층 통합지원 사업이라는 민간 공모 사업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가야 될 것 같고, 다만 외국에서 주는 시사점처럼 교수님 아까 그 미국 쪽 자료 주셨는데 미국은 15% 정도 예산과 권한을 사실 비영리 지역 단체들한테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공공주도로 이 빠르게 성장해온 나라에서는 사실 지역에 이런 일들을 키워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거복지센터나 특히 종교인들 아니면 노숙인 홈리스 활동가들을 통해서 지금도 뭔가 그 고독사나 알코올릭과 이 혼자의 외로움에 막 있는 임대주택에 계신 그런 고독사하시는 이런 분들을 조금 그거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주거지원 부서 같은 것들을 향후에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포럼에서 좀 만들어 주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운 건 3분 30초에 맞춰주셨다는 게 더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어 우리 박재영 그 강남 주거안심센터 소장. 제가 이게 주거복지 포럼에 올 때마다 매번 많이 배우고 간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포럼에서 제가 주거복지 서비스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또 여러 제 연구자분들의 발제를 이제 듣다 보니까 또 제가 준비해왔던 내용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사례를 듣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 같은 곳은 주거복지 서비스와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결합해서 많이 하고, 뭐 민간과 공공 거버넌스 뭐 네트워크 이제 따지자고 하면, 이제 거버넌스는 이제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제한된 자원을 쓰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하면 그런 관계를 좀 더 중시한 단어고, 저희가 현장에서 네트워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이제 저희 같은 조그만 주거복지센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센터장들 뽑을 때 요구하는 업무 능력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히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기관 관리자로서 일을 할 때 네트워킹 능력이 기관장의 기본적인 능력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최근에 저기 앞에 계신 어떤 박사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 박사님께서는 시스템적으로 이게 네트워킹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근데 저는 그것도 맞는데 이 복지 서비스는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의 역량과 사람이 이제 하는 일도 중요하다. 같이 필요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뒤로 이제 계속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거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LH에서 주거복지 간담회 사이다라는 걸 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같은 주거복지센터 종사자들, 또 구청의 공무원분들, LH 같은 공기업분들, 수많은 유관기관에서 다 나와서 이제 서로 네트워킹 혹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그 LH 남북권 주거복지 서울 남북권 주거복지지사에 그 담당하던 그런 차장님의 개인 역량인 거 이게. 이걸 간담회 열면 열리고 안 열면 또 안 열리는 거 이게. 그 뒤로는 또 안 열려요. 그래서 가서 한번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 뒤로 뭐 인력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시스템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 현장 종사자들의 네트워킹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거버넌스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은 공공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이제 드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좀 더 아껴드리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 우리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4분이면 되시겠다 그랬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5분. 예, 오늘 네 분의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걸 기획을 했는데 주거복지 포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제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발표하는 것보다 한국 분들이 발표하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속속 잘 알아들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개국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4개국을 한 번에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각계 나라별로 또 한번 포럼을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일본 사례는 좀 국토부와 복지부가 결합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좀 유사한 사례가 있고, 또 우리나라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그다음에 자활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도 미국과 비슷한 경과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주거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이 증가하고 있고, 또 주거지를 플랫폼으로 한 지역 기반 파트너십 강화, 이런 파트너십과 거버넌스 차원의 이런 노력들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좀 우리나라의 시작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유럽, 영국과 프랑스는 민간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우리 영국의 이제 하우징 어소시에이션 HA들이 많이 있는데, 유럽의 사회주택과 우리나라의 사회주택은 차이가 좀 있죠. 우리나라의 사회주택은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사회주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은 사회주택, 공공에서 청년에게 공급하는 것은 사회적 주택,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토부에서 만든 주거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의 휘하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활동하는 운영기관들이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 재단의 활동은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 구축, 청년을 위한 사회적 주택 공급 이렇게 있는데, 지금 취약계층 주거안전망은 노숙인 쪽방, 그다음에 기타 여러 집이 아닌 곳에 거처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거지를 공급하는 LH 공가를 활용해서 공급해주는 사업을 하는데, 한 2,000호 정도 공급을 해서 운영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기관들이 한 50여 개 정도 됩니다, 전국에. 사회적 주택은 운영기관들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청년들에게 LH의 공가를 활용해서 공급을 해주고, 거기 한 40개 정도 운영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 운영기관은 한 250가구 정도, 250호 정도 관리하는 그런 운영기관도 있습니다. 적게는 뭐 5호, 10호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유럽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모델이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복지재단과 또 운영기관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좀 더 발전시키는 모델을 좀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의 사례를 본받아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프랑스의 사례 중에 또 프랑스는 굉장히 임대주택이 많더라고요. 480만 호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68% 정도가 이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68% 정도라면은 소득분이 볼 때 한 7분위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인데, 우리나라에도 사실 민간 공적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민간 대형 건설사에서 공급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주택이 이제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들었지만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요 사례와 또 여러 가지 지원 자금 지원에 대한 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택 금융에 대한 제도들이 많은데 전부 이제 대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프랑스의 사례를 좀 통틀어서 좀 배울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공동체 주택 이것도 좀 더 우리가 좀 시사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4개국을 통틀어 보니까 일단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법 체계가 잘 정비가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주거기본법이 2015년에 이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한 7년 정도 지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짧지만 우리나라도 과연 그 법 체계를 잘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정비하지 않고 가는 그런 방안도 있는지, 그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민간의 역할을 좀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한국은 공공임대, 주택금융, 또 주택개보수, 또 거점형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거점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 하지 않는 주택개보수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외국의 사례를 좀 비춰봐서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우리 박건석 원장 해주셨으면 전체 요약하고 우리 또 응용 방안만 이렇게 짤막하지만 아주 엑기스라고 표현이 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지금 한 2분 정도 남은 청중 가운데 이 말 안 하면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다는 분 계시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일단 눈에 안 들어오는 거 알고, 그리고 발표자 세 분께서도 혹시 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윤진 교수님. 아시겠어요? 이쪽 두 분. 예, 감사합니다. 오히려. 예. 예, 오늘 주로 나온 얘기가 이제 가장 키워드는 주거복지였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거버넌스, 네트워킹인데 아마 거버넌스를 우리말로 하면 협치가 막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예,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하는 그 기본적인 구조라고 여겨집니다. 10초 내로 30초 내로 시를 한 소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애송하는 시인데 여러분들 주거복지 포럼하고 무엇이 관련 있는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이렇게 몸이 기우는 기울음입니다. 예. 예. 공기가 기울면 바람입니다. 물이 기울면 파도입니다. 땅이 기울면 산 그리고 산맥. 이제 두 줄 남았거든요. 마음이 기울면 그리움. 그리움이 기울면 당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거복지를 당신으로 삼고 이 자리에 모여서 거의 서너 시간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또 이제 저녁 또 이어집니다만은 주거복지를 향한 그 우리의 간절한 그리움이 우리 주변에 또 잘 늘려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특히 발표해 주신 네 분 그 어려운 외국 주제 가지고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제가 좀 자꾸 재촉을 했지만 또 시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자, 딱 6시입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 이끌어주신 이만영 교수님 비롯해서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주거복지포럼 제70회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